2025학년도 새학기 시작이 딱 보름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개학 D-15일 5가지 꼭 확인해 보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초등학교는 3월 4일 화요일부터 1학기가 시작됩니다. 지역과 학교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많은 학교에서 빠르면 12월 말부터 늦어도 1월 초부터 길고 긴 겨울방학과 봄방학을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한 학년 올라가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개학을 앞두고 꼭 확인해야 하는 5가지 사항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방학 기간 아이들은 집에서 어떻게 지냈나요? 꾸준하게 책을 읽으며 지난 학년 내용을 복습하고 올해 배울 내용들을 예습하고 있나요? 남은 15일 동안 아이들이 집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5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방학 기간이라고 해서 밤 늦게 자고 아침에도 늦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밤 10시 전에는 잠을 자고 아침에는 늦어도 8시에는 일어나야 합니다. 자칫 아이들이 방학 동안 게으른 생활을 하다가 당장 3월 4일부터 학교에 가려면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합리적으로 정해서 꾸준하게 실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합니다. 학교마다 다소 차이는 있는데 보통 9시부터 1교시 시작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9시까지 등교하는 게 아니라 아침 활동 시간이라고 하여 8시 30분이나 8시 40분까지 등교합니다. 30분 정도 일찍 교실에 가서 책을 읽거나 줄넘기를 하고 각 학급마다 담임선생님이 정한 활동을 합니다. 8시 30분까지 등교하려면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아침 식사도 하며 학교까지 걸어가는 시간을 감안하면 등교 1시간 전인 7시 30분에는 일어나야 합니다. 학교에서 보면 항상 학기 초 보건실에 가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요? 겨울방학 때 실컷 자고 본인 마음대로 편하게 생활하다가 갑자기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려니 머리가 아프고 몸도 여기저기 쑤시고 안 좋은 것입니다. 실제 몸이 아픈 경우도 있지만 피곤해서 아프게 느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아이들이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자들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둘째,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누구나 스마트폰을 좋아합니다.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많이 하고 영상도 보며 친구들과 자주 소통합니다. 항상 아이들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호자와 갈등을 겪습니다. 그렇게 스마트폰을 나의 분신처럼 가까이 하다 3월 4일부터 학교에 가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학교 안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교과서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재미없고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아이가 겨울방학 내내 스마트폰 세상 속에 살다가 갑자기 3월 4일부터 지루하고 딱딱한 교과서와 책을 보려니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적절하게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2월 초 올린 스마트폰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등 다수의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너무 신나. 셋째, 영어 수학 공부의 워밍업을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학습 격차가 가장 큰 과목은 압도적으로 영어와 수학입니다. 먼저 영어는 3학년부터 배우니까 올해 3학년이 되는 아이들은 최소한 알파벳 대소문자를 순서대로 읽고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4, 5, 6학년 아이들은 작년에 배운 영어 단어와 키 익스프레션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수학의 경우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입니다. 수학은 계열성이 엄격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용이 반복되고 심화됩니다. 반드시 지난 학년의 수학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일부 보호자들께서는 지나치게 수학 선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초등 수학 공부의 기본은 학교 수업에 충실하기입니다. 수학 교과서와 익힘책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기본 문제집 한 권을 꼼꼼하게 풀어보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가 지난 학년에서 배웠던 수학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남은 2주의 시간 동안 우리 아이에게 영어, 수학 공부의 워밍업을 시켜주셔야 3월 4일 학교에 가서 수업 시간 잘 따라가며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준비물을 챙겨주셔야 합니다. 3월 4일 학교에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겨울방학 때 나눠준 안내장에 어떤 준비물들을 챙겨야 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보며 준비물을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당장 3월 4일부터 정상 수업을 하며 점심 급식까지 먹고 하교합니다. 기본적으로 실내화, 필기도구, 알림장, L자 파일, 텀블러 혹은 마실 물, 양치도구, 마스크, 물티슈 등을 챙겨야 합니다. 아이들은 덜렁거리며 잘 챙기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부모님께서 신경 쓰고 하나씩 챙겨서 아이가 3월 4일 등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이들의 실내화를 세심하게 챙겨주셔야 합니다. 작년 신던 실내화가 아이의 발에 맞지 않거나 너무 더러운 경우가 있으니 맞지 않는 실내화는 좀 더 큰 사이즈로 새로 구입해 주시고 더러운 실내화는 빨아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3월 2일 밤 아이가 챙겨야 하는 준비물이 무엇인지 목록을 보며 자녀와 함께 하나씩 체크하고 빠짐없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빠진 물건이 있다면 3월 3일 다이소나 근처 마트에 가서 구입하면 됩니다. 다섯째, 적당한 운동과 건강검진을 해야 합니다. 아직 날씨가 추워서 밖에서의 운동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겨울방학 동안 주로 집에만 있어서 체력적으로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3월 4일부터 매일 학교에 가려면 힘들어하고 코피를 흘리거나 적응하지 못해서 짜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적절한 운동을 통해 아이들의 체력을 키워주셔야 합니다. 집 주변 등산이나 집 앞에서 줄넘기 하기, 부모님과 함께 산책하며 걷기, 아파트 계단 오르기 등도 좋습니다. 또한 방학 기간 과도하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해서 시력이 나빠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면 시력이 나쁜데도 안경을 쓰지 않거나 혹은 안경을 쓰고 있더라도 시력 검사 때 너무 나쁘게 나오는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3월 4일 개학 전 아이와 함께 안과를 찾아 시력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과뿐 아니라 치과 검진도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정상 컨디션으로 3월 새학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미리 치과 검진을 하여 유치 및 영구치 상태를 확인해 보시고 감기나 비염 증상이 있는 아이들도 방학 때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개학 D-15일 5가지 꼭 확인해 보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 5가지는 바로 규칙적인 생활, 스마트폰 사용시간 조절, 영어와 수학 공부의 워밍업, 준비물을 챙겨야 하는 것과 적당한 운동과 건강검진입니다. 이제 길고 긴 방학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자녀가 겨울방학 전 세웠던 계획을 잘 실천했는지, 무엇을 지켰고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며 남은 보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